자, 오늘은 이 61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스왑, 통화 승수, 통화 안정 계정, 통화 안정증권, 통화 옵션, 통화 유통 속도, 통화 전쟁, 통화 정책, 통화 정책 운영 체제, Monetary Policy Requirement,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까지 총 10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스왑, 이 외환 스왑이랑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통화 스왑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 대차 거래라는 점에서 외환 스왑이랑 비슷하지만 이자 지급 방법이나 계약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 스왑은 이제 주로 1년 이하의 단기 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에 통화 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에서도 외환 스왑은 이제 스왑 기간 중에 해당 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 시점에 양 통화 간의 금리 차이를 반영한 환율로 원금을 이제 재교환하지만 통화 스왑은 계약 기간 중에 이자를 교환하고 만기 시점에 처음 원금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는 것. 통화 스왑의 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 A은행이 B은행과의 현물 환율 1200원에 미달러와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에 만기 시점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통화 스왑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 이 거래 시점에서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10억 원을 이제 수취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원화 금리를 지급하고 미달러와 금리를 수취하게 되면서 만기 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을 상환하면서 거래가 종료됩니다. 통화 스왑은 보유 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치하는 필요한 통화를 교환함으로써 차입 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 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관 검색어는 외환 스왑 거래가 있습니다. 자, 통화 승수.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찬출 과정을 통해 수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게 되는데요. 통화 승수는 이 본원 통화 한 단위에 몇 배에 달하는 이제 통화를 청출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 통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화 승수는 현금 통화 비율과 지급 준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현금 통화 비율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고 지급 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M은 RB 곱하기 K, K는 C 플러스 1-C 곱하기 R 한꺼번에 1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으로 되는데 참고로 이제 2017년 9월 말에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 통화 잔액은 162조 원. 그 다음에 이 각각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승수의 이제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승수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M2, LFL과 같은 광해 지표의 승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쪽은 연관 검색어는 중앙은행 본원 통화 지급 준비 제도가 있습니다. 자, 통화 안정 계정. 금융시장 유동 조절을 위한 일종의 기한부 예금을 통화 안정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외 부분 등으로부터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강제 예치 방식으로 활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 환매 조건부, 증권매매, RP 등 시장 친화적인 공개시장 운영수단의 정책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RP 매각에 필요한 보유증권의 한계, 통화안정증권 발행 누중에 따른 부작용, 이렇게 이제 보다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기한부 예금이 시장 친화적인 통화안정 계정을 2010년 10월에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통화안정 계정은 담보 없어도 단기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예지금은 중도 해지,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에 비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을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비중도 RP나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만기별 유동성 조절 수단을 보면 초단기 구간에서는 RP 매매를, 단기 구간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을, 그에 당한 통화안정증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 운영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통화안정계정은 경유입차 방식의 기간부예금으로 유동성 조절 수단을 다양하기 위해서 시장 진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의 형태로 2010년 10월 도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해서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환매 조건부 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시장 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서 정치효과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 매출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이 만기는 공모 발행의 경우 이제 2년이고 2년 이내 할인채 및 입표채로 구성됩니다. 할인채는 할인 방식으로 발행돼서 만기에 액면 금액이 지급되고 입표채는 입표 지급 방식으로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인가검색은 환매 조건부 매매, RP, 레포, 통화안정계정, 공개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자, 통화옵션. 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제 특정 통화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콜옵션, 산다는 건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 이렇게 통화옵션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거래소 시장은 1980년대 초 필라델피아 중권거래소의 현문화 옵션이 표시가 됐고 이후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에서 미달러 옵션이 처음 상장됐고 통화옵션 거래 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 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화옵션은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 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비대칭적 수익 구조를 가진다. 아울러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에 비해 거래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가지 옵션 상품 등을 합성하여 고객의 해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는 다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